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예, 열심히 쉬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최근 시장도 그렇고 지수가 약간 불안하죠. 뭐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위기는 불안한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조선주라든가 또 그다음에 방산주 그리고 금융주들, 네. 뭐 은행주라든가 증권주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많이 주고 있어서 생각보다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저희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단서는요, 결정적 모멘텀입니다. 우리 시장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 없죠. 아직 네. 없는데 제가 이제 지금 시장을 여러분께 분석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모멘텀 장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앞으로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결정되는 네.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시장의 위치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결정적인 모멘텀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내지는 옆으로 기어가느냐, 내지는 다시 밀리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 나올지 참 알 수가 없는 게 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멘텀을 우리가 알면은 좋은데 그 모멘텀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답답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신중하되 그러나 이 모멘텀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좀 더 확인해가면서 시장에다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요, 이제 기술적 반등은 충분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고 그리고 단기 기술적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미국 증시는 물론 한국 증시도 기술적 반등세가 이어지면서도 최근 한 일주일 가까운 기간 동안 반등의 폭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한계점까지 온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도 부재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장은 분명히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왔고 상승 탄력이 떨어진 가운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다.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왔던 것이 나올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고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요. 네. 일단은 그 지수의 이제 방향을 결정지을 만한 결정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될 만한 건데 그 결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그 관세 전쟁 관련해서 협상이 어떤 것이 나오냐 되겠죠. 일단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관세 협상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각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여기다가 뭐 인도라든가 우리나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를 중심으로 한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도 눈에 떡 띄는 그런 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증시가 저점을 찍고 많이 또 회복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발언이 다시 좀 세졌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 싶었던 트럼프가 네. 다시 한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했던 관세 정책이 전격적으로 철회되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바로 그겁니다. 관세와 관련된 정책, 관세와 관련된 모멘텀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로 보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일단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많지 않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는 분명히 한계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런 가운데 다시 밀리거나 내지는 최선의 흐름은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로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시장의 모멘텀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 살펴가면서 시장의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나스닥 시장과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연계해서 제가 시장의 흐름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 나스닥 지수 저점 찍고 15,000선 저점 찍고 나서 지금 17,00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60일 이평선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상태죠. 하지만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약간 밀리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라고 한다면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대체로 21일 이평선까지도 밀릴 가능성도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최선의 흐름은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나서 나중에 오르든지 내리든지가 결정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현 구간에서 어떤 모멘텀,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건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은 이제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죠. 네.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다소 부진한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5월이거든요. 5월부터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꼭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도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기어가거나 약간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 저점 찍고 V자 반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한국 증시는 그 미국 증시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최근 일주일 기간 동안 굉장히 밀집대를 형성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밀리지도 않는 거의 관망 장세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이죠. 지수가 안 빠지면서 종목들의 흐름은 괜찮습니다만 네. 그러나 지수의 반등도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여전히 크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도와 매수 간의 힘이 팽팽한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떤 재료가 나요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 더 튀느냐 밀리느냐 이것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지금은 호재보다는 악재라든가 약간의 시장에 경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방보다는 하방 내지는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바로 결정적 모멘텀이었고요. 우리가 예상하긴 힘들겠지만 모멘텀들을 잘 주시하고 있다가 네. 바로 분석하고 대응하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은 불안하지만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매니저님의 종목들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포트폴리오를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삼성증권을 처음으로 볼 텐데 1차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증권주가 목표가 달성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증권주가 목표가 달성했고요. 언급드렸듯이 시장 전체적인 지수 흐름은 약간 불안한데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고 또 특정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수급이 강화되면서 수익이 충분히 나는 괜찮은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종목을 중심으로 좀 승부를 거는 그런 매매를 계속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들은 자 1차적인 목표가 지금 53,000원을 달성을 했고요. 자, 약간 이제 운봉을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전히 증권주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수급도 강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권주들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상태고 또 이 증권주라든가 금융주들은 관세 정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에서 분명히 그 변수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졌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매도보다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는 측면이겠고 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서야 플랫폼 뚫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보유하는 전략과 함께 2차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드리겠는데요. 네. 2차 목표가 지금 58,000원까지 설정을 드리고 익절가 5만 원 설정 드리면서 추가 상승에 대비하는 전략 그리고 추격 매수보다는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제가 보니까 증권주네요. 네. 대신증권이죠. 대신증권도 이제 네. 증권주들 중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했던 종목들이죠. 맞아요. 이미 미래셋증권을 중심으로 이미 대장주가 나타났고 그 뒤를 따라서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을 소개했습니다만 네. 역시 뒤늦게 올라간 종목만큼 이제 탄력이 좀 많이 붙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17,300원 정도 장기 박스권은 이제 막 돌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탄력적인 반등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중소형 증권사들 중에 그래도 상당한 실적과 내재 가치와 그리고 경쟁력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측면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굳이 지금 여기서 뭐 좀 많이 올랐다는 개념을 보시지 말고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강하게 살아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됐고 지금 이제 이런 그 금융주들은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그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선도주로서 주도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크게 있죠. 가지고 계시는 분들 들고 계시기 바라고 약간은 밀릴 때는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또 내일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의 공략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바로 파라다이스, 네. 카지노가 다시 등장했네요. 또 등장했습니다. 네. 지금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GKL,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지금 카지노 관련해서 세 종목을 여러 개 말씀드렸고 맞아요. 롯데관광개발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달성했고 2차 목표가 설정을 드렸고요. 파라다이스도 어제 그저께 이제 연휴 전날 장중에 이제 목표가 1차적인 목표까지 맞아요. 달성했더라고요. 네. 개별 종목분들의 흐름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개별 종목보다는 지금은 특정 섹터의 업황과 실적과 그리고 수급이 살아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하게 계좌 수익을 늘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기업 가치라든가 개별적인 측면에서 종목군들 접근하게 되면 약간은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수급이 살아있는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겠고요. 그게 바로 카지노와 그리고 은행주라든가 증권주 같은 이런 종목들, 방산주 그리고 조선주 이런 섹터가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언급드렸듯이 이미 저점에서 이제 1차적 목표가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5월달 황금 연휴라든가 그리고 이제 관세 무풍지대라는 부분들 여전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워낙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으로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조트라든가 카지노, 호텔 사업을 영위하면서 앞으로 이쪽에서 꾸준하게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1분기에 이제 카지노 매출이 무려 51% 급증세를 기록하면서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카지노 쪽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전체적인 매출과 영업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의 VIP 그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드롭백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실적 호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흐름이겠고요. 3분기부터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3분기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6월 달까지는 카지노 관련주의 반등세가 꾸준하게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아직까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시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파라다이스만큼은 주주 환원 정책을 상당히 많이 강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보유한 자사주가 약 5.9%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사주에 대한 점진적인 소각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회사 측에서 강력하게 그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못 올랐지만 앞으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셔도 네. 무리가 없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 기대감도 있고 또 관세 무풍지대라는 메리트도 있는 네. 파라다이스. 우리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 두면 좋을까요? 네, 자, 이 종목 이제 차트 보면서 목표가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1차적인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만 네. 수익 나신 분들은 굳이 털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9,000원 정도 여기가 완전히 대바닥입니다. 정말 이 가격대까지 올 만한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왔었던 것이고요. 이제 바닥을 탈출했고 그 박스권 상태에서 두 번째 바닥 찍고 또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고요. 현재 오늘 양봉 나타났고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바닥권에서 매수했던 세력들이 거의 물량을 털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추가적인 레이스가 나오고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12,380원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 시초가 추경 매수할 시초가에서 밀릴 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1차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다시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 하셨던데요. 네, 자, 오늘도 무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자,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 증시가 저는 이제 5월 상반기에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조금 밀리게 되면 5월 중순부터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과 섹터 그리고 전략까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네이버 밴드 가셔서도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군들까지 언급을 드렸으니까 한번 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5월의 기회를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